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겠어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한의사 김문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반갑습니다. 잠을 팍팍 깨워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되면 잠 오잖아요. 네. 살짝 여름철 졸리죠. 타서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드니까 사실 이 시간 되면은요. 네. 진짜 건전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잠 맞습니다. 깨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배터리 좀 충전 좀 시켜주십시오. 네. 꽉꽉 채워드릴게요. 스튜디오에 그냥 생기가 팍팍 돕니다. 아니 근데 뭐세요 비결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비결은? 그냥 헛되게 웃습니다. 예. 이게 뭐 이게 미친 사람처럼 웃고, 네, 뭐 웃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나라가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뭐 누가 싸우든 웃어야 돼요. 예, 대책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들 알아서 정리하실 거고 그죠? 지들 네. 웃어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 앉으시는 자리에 주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많이 앉습니다. 다다익송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건전지인데 연예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 모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빛이 납니다. 제 꿈이 라디오 DJ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머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방송도 하시고 진료도 하시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람입니다. 보람. 이게 이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값을 떠나서 이렇게 그 불러줘서 놀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해요.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수십 년을 느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업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최선을 다해도 사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가요? 예, 방송은 예전에 입봉도 못했던 우리 동생 막내 PD가 이제 지금 팀장이 돼서 30년 전에 팀장이 돼서 형님 오빠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나와주시긴 내가 고마운데 무슨 나와주셔요. 불러주니까 내가 고마운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서로 나누는 게 저는 은혜롭고 감사한 따름이고요. 네. 늘 감사하게 웃고 삽니다. 좋습니다. 네. 정치는 고맙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고. 네, 잘하겠죠. 한의사 안 하셨으면 방송인, 연예인, 가수, 개그맨, 저는 꿈이 탤런트? 사실 연기자였었습니다. 연기자. 네. 충분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방송반에 했었고 대학교 때 연극반을 했었는데 어머. 이게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네, 무대 정리만 하고 전단지만 돌리다 끝난 초보 연기자 끝났습니다. 네. 지금도 어디 말하자면은 진짜 한의원 원장님으로 까메오 출연하면은 딱 떨어지겠는데. 그래서 매우 까메오 쪽인데 네. 까메오 괜찮아요. 괜찮은데 불러줘야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친근한 연예인 말씀. 네. 모시듯이 저희가 딴 길로 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감사합니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건전지로 가시죠. 빨리 돌아오시죠. 네. 네. 자, 오늘 건전지에서는 잘못된 보양법과 식습관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궁금증 관련해서 나 할 말 있어, 막 궁금한 거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0945 활용해 주세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 초복입니다. 네네. 우리가 여름 되면 일반 삼복. 그러니까 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복을 꼭 잘 넘기는 게 그게 무슨 뭐 농경사회의 풍습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그건 꼭 지키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요즘 우리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이 시대에 아직도 삼복, 초복, 중복, 말복 꼭 챙겨야 되나요? 복날 찾다가 살찌는 경우가 많고요. 네. 복날 찾다 당뇨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어머나. 복날 찾다가 혈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사실 예전에는 이제 사실 수영 선배님, 이큰 선배님 네. 시대에는 우리 어릴 때 잘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해도 라떼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그때는 뭐 밥에 놨다가 찬밥, 신밥, 곰팡이 썰면 물에 씻어 먹고 그런 때에는 사실은 1년에 그냥 여름 시작에 한참 듣기 시작할 때 초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닭이라도 잡아서 한 마리 가지고 이제 6식구, 7식구 나눠 먹던. 맞아. 그리고 끓여야 이제 되니까. 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마리 가지고 그냥 닭 죽을 써서 맞아요. 네. 예. 쌀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닭 죽을 멀거리 써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먹거리 먹던 그런 시대였고 또 중복은 중복의 의미가 있어요. 또 워낙 더울 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가장 사실은 더울 때죠. 중복 때는 수박이라든지 뭐 참외라든지 맞아요. 또 오이 냉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이 채 썰어서 그냥 조미료 미워 넣고 맞아요. 대충 맛이 먹던 네. 그런 때였고 네. 말복은 사실은 이제 부자들만 먹던 말복이죠. 말복 그래요? 때는 사실은 뭐 말복은 우리 서민들은 사실 찾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말복 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 수육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제 감자 넣고 양파 넣고 썰어가지고 그 이제 고춧가루 넣고 소금 뿌려가지고 국 끓여 먹던 그게 이제 수제비. 아. 딱
그 정도가였고요. 이제 뭐 초복이니까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아직도 왜 삼계탕 먹는 그런 많더라고요. 네. 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화는 또 사실은 아시겠지만 시대를 거스를 수 없이 계속 내려오는 맞아요. 예, 엄마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이제 식습관 문화다 보니 삼계탕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삼계탕뿐만이 아니라 네. 복날 먹을 음식이 너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날 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메밀국수예요. 아, 저나 우리 수영 선배님은 열이 엄청 많은 열정이 넘치는 열이 막 활활 타오르는 맞아요. 119 차가 한 3대는 와야 되는 똑같으시네. 네. 왜냐하면 저도 면을 먹어요. 네. 저는 그래서 별명이 면족주의자예요. 저는 이제 김면호라고 이름이 저는 면족주의자고. 문호가 아니라 면호, 김면호라고. 네. 아, 오늘 뭔가 사실은 소리가 이제 있어요. 여름철에는 열을 식히기 네. 위해서 이렇게 메밀국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콩국 예, 네. 예. 이제 소면도 사실 밀가루기 때문에 밀가루가 냉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열을 식히는 음식으로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익선 선배님처럼 이제 배 속이 또 냉한 분들은 또 네. 그런 찬 음식들을 먹으면 또 냉배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아니요, 저 묵사발 좋아해요. 묵사발 네. 묵이 또 따뜻한 성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차갑게 먹어도 온중 작용을 또 해주는 겁니다. 어쩐지 제대로 땡기더라. 찾아가셨네. 땡기 그러니까 몸이 땡기는 걸 먹는 게 뭐 보양식.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열이 터져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땡기는 게 바로 보양식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이게 빨아먹는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뚜껑 따서 네, 먹다가 네, 네. 설탕 먹고 네, 네, 네. 아, 네. 그것도 잘 먹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말복에는 돼지고기 수육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여름에 돼지는 잘해야 본전이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옛날에 네. 위생이 아주 안 좋을 도축 시설이 자체가 네네. 좀 문제죠. 두 가지 위생이니까. 문제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첫 번째 도축 시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부산물들 처리가 네, 제대로 네, 안 네. 되고 아. 부패되는 그런 했을 것 때문에 때. 또 한 가지는 사료. 예전에는 사료가 아니라 잡것을 다 먹는 잡식 돼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충 문제가 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사료 말고 딴 거 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사료 중에서 싸. 사료 주는 게 제일 쌉니다. 예. 아, 사료가 그렇구나. 워낙 싸게 잘 네. 나오고 요즘 또 워낙 믹싱을 잘해서 네. 아주 고용량으로 마블링 적당하게 단백질 많게. 마블링까지. 네. 특히 돼지고기는 그 차가운 성질이 나쁜 차가운 게 아니에요. 네. 해독 차가운 착한 차가운 성질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청상작용이라고 해서 위쪽을 맑게 맑게. 시원하게 청량하게 해주는 청상작용이 예. 있다고 해서 아주 착한 해독 차가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돼지는 배물려도 안 죽는 게 그런 그렇죠. 해독작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껍데기가 두꺼워서 그런 것도 예. 있지만 예. 근데 그 돼지고기가 사실은 삶아 드시면 네. 또 우리가 이제 간을 약간 해서 족발까지는 아니지만 예. 족발간 비슷할 알겠- 정도로 짭짤하게 하면.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 드시면 여름에는 또 땀은 많이 흘리니까 그렇죠. 나트륨이 부족하잖아요. 예. 맞아요. 삶아 드실 때 간장 넣고 소금 넣잖아요. 예. 나트륨이 적당히 또 보충이 돼야 돼요. 아. 여러분들 나트륨 너무 부족하면은요 감정장애, 우울장애 옵니다. 여름에 또 땀 많이 흘리면 안 되니까 그죠? 나트륨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저보고 좀 짜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짜게 드셔야 돼. 혈압이 너무 낮은 혈압이 좀 체질이시라. 아. 혈압 낮으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혈압이 90에 95에 55, 65 가시는 분이라 이런 분이 110까지는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거니까 저는 110까지 낮춰야 됩니다. 낮추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분을 믹스기에 넣어서 어떻게 섞을 수도 없고. 네. 그렇구나. 그렇고요. 또 저는 네. 흑염소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 흑염소. 아 요새 무슨 홈쇼핑 보니까 왜 이렇게 흑염소 진액을 많이 팔아요? 그렇죠. 흑염소가 사실은 흑염소 진액 제품을 만들 때 흑염소를 제대로 마음껏 넣고 싶은데 마음껏 넣기가 쉽진 않아요. 아. 흑염소가 워낙 원가가 비싸졌으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량으로 만드는 시설에서는 또 대량으로 구매하고 원천 기술이 있다 보니까 또 네. 함량이 높은 것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드시면 흑염소가 왜 좋고요. 좋아요? 여러분 그 흑염소가 양이랑 뭐가 다를까요? 양. 글쎄 갑자기 그건 흑염소 잘 새까맣잖아요. 그 방목 아니 빙고. 예. 새까맣다. 새까맣죠. 예. 그죠? 또 흑염소 마지막 글자가 뭐죠? 소. 흑염소는 소입니다. 소의 일종이에요. 양이랑 염소구나, 달라요. 염소구나, 염소. 아. 예, 그죠? 염소죠. 예. 예. 양이랑 아예 다른 종자가 달라요. 아. 소예요, 소. 흑염소는 소고기를 먹는 건데 네. 양이랑 많이들 착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자, 흑염소는 네. 소고기 종류인데 흑염소는 끔을 흑자를 쓰죠, 그죠? 예. 우리 오골개처럼 끔을 아, 까만 그쵸, 조자처럼 그쵸. 예, 예, 예. 까만 닭처럼 그
그 검은 색깔이 우리가 간심비패신 마지막 신, 신, 예. 예. 콩팥을 포함한 스태미너 저장통 에너지. 예. 예. 우리가 색깔로는 청적, 황백, 흑, 끄물 흑. 아. 이 콩팥에 좋군요. 그래서 콩팥이라든지 우리가 콩팥 질환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단백질. 예. 맞아요. 또 체력 체력- 환자들은 예. 단백질 많이 드시게 하죠. 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력 저장을 필요할 때도 양질의 단백질. 예. 아. 신장 안 좋은 분들도 양질의 단백질. 아. 특히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당뇨를 위해서도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흑염소의 끄물 흑자 이거는 양질의 단백질을 택하는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어허. 야. 그래서 양질의 신장 단백질이다. 기능을 포함한 스태미너 기름통 저장통. 이 고속도로 달리는데 기름통이 까딱까딱하면서 자꾸 이렇게 빨간불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흑염소를 채워주시면 기름통을 채워준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흑염소를 그냥 드시기가 쉽지 않은 게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냄새 별로 안 나요. 그러게요. 예. 사실 예전에 냄새 문제가 많이 좀 냄새가 있었죠. 왜 났느냐? 왜 났어요? 아까 두 가지 뭐였죠? 돼지고기? 도축. 도축 시설. 예. 그리고 피를 잘 안 빼서 그래요. 아, 피를 제대로 못 빼면은 냄새가 어떤 나는구나. 고기든 맞아요. 피를 제대로 안 빼면 소고기, 돼지고기도 다 냄새가 냄새 나요. 나죠. 아, 네, 그렇구나. 근데 흑염소는 특히나 워낙에 양질의 단백질이 많은 육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 피가 조금만 덜 빠져도 단백질 변성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단백질이 잡내라고 많아서.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기 잡내라고 잡내라 하는. 그러죠. 예. 근데 워낙 양질의 단백질이 밀도 있게 많은 게 흑염소다 보니 피가 조금만 덜 빠져도 잡내가 더 더 나요. 났구나. 그래서 요즘은 워낙 또 핏물을 잘 빼기 때문에 수육을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홈쇼핑에 흑염소 늘렸잖아요. 네. 아무거나 사드셔도 많이 좋아져요. 자, 우리 이제 한방이론에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약하고 음식은 같아. 네. 원인이 같아. 근데 우리에 보면 이제 보양식을 좀 특별한 보양식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지금 흑염소 같은 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보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못 이런 알려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 뭐 없애고 싶은 생명체가 있으면 그걸 남자 정력에 좋다고 소문내면 다 없어지는 다 나라죠. 없어지고. 그죠? 그런 속설이 한때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갑자기- 황소개구리 그러니까. 없앨 때 황소개구리가 남자한테 좋다 좋다더라. 하면 이제 뭐라고 좋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참 좋다던데 네, 뭐 이렇게 이러면은 이야기를 하면 멸종되죠. 멸종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여자분들은 피부, 피부. 남성분들은 이제 이게 아니, 아니, 정력적으로, 정력적으로. 예. 아 진짜 우리나라는 심해요. 중국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뱀, 요즘은 법적으로 아, 이제 안 제재가 있지만 되지만, 예. 옛날에는 네. 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구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네. 군뱅이라든지. 군뱅이. 예. 요즘도 좋긴 해요. 영양학도 상당히 아. 좋은데도 아니 불구하고. 굴뱅이를 먹어요? 예. 옛날 간 환자들을 그거 그럼요. 먹었던 그게 그 뭐냐 있었던 양질의 단백질 덕분에 아, 그런 그렇구나. 거고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뭐 동결 건조하면 또 영양분이 그대로 이제 네. 농축되니까 예. 또 좋을 수가 있는데 일단 주진 않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워낙 좋은 음식이 많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영양제 많고 네. 또 가까운데 한의원이 약국처럼 많은데 뭐 타로 그런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내 몸이 당기고 내 입에 당기고 예. TV 보다가 뭔가 먹고 싶으면 그게 나한테 당기고 필요해서 당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약이 되는 거죠. 그게 약입니다. 아까 우리 수영 선배님께서 식약 동원, 예, 약식 동원 동원. 말씀 네, 주시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고 한 것을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꾸로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약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공진단 좀 지어주세요, 김원장. 네. 네. 진맥을 아무리 해보니 이분이 음식을 잘 안 먹는 것 같아. 어허. 또 비위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여쭤봐요. 청문회를 합니다. 예. 한 10분 동안 제 꼬치꼬치 예. 캐묻습니다. 캐물어 보면 음. 간식은 드시는데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아. 많이 먹는다는데. 아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 많이 먹는다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 분. 다이어트하는 여성들 중에 식사는 정말 안 하는데 간식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살찌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 약을 안 지어들어요. 왜냐하면 약 지어드리면 환자로 바뀝니다. 스스로가. 아. 스스로 환자를 만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식사를 요렇게 하시고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요. 네. 돼지고기 이렇게 드시고 흑염소 이렇게 드시고 오리고기는 이렇게 드시고 오이 냉국은 이렇게 미원 뿌리면 되고 말씀드리면 한 3일 정도 드시고 나서 네. 전화가 와요. 음. 원장님
되게 양심적이십니다. 야간 지어주고 밥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죠. 가서 수액 한번 맞으세요. 밥 좀 드시고 기운 좀 차릴 때 되면 수액을 딱 맞잖아요. 예. 날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약이에요. 예. 자, 좀 힘드시죠? 예, 잠깐 좀 숨이 쉬어가는 차요. 걸로 광고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금요일 코너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네, 호가 면호세요. 네. 한의사 김면호 원장. 김문호 원장님, 네, 하도 면을 좋아해서 네. 그리고 면족주의자, 면족주의자. 예, 최수영 씨랑 그리고 혈압 약간 낮은 이익소이랑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여름철 보양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잘못된 보양법, 식습관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술이 늘 땡기는데요. 그럼 술도 보약인가요? 이거 제 질문 아닙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제 질문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순간 수영 선배님 질문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0622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구나. 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땡기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수영 선배님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필요해서 땡기는 게 있고요. 필요해서. 중독돼서 땡기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시간쯤 되면 땡긴다. 그건 중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자예요. 그렇구나. 수시로 땡겨요. 아니, 네.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술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서 네. 뇌당과 근육당으로 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들어가거나 네.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머리에서 뇌당이 과도하게 필요하죠. 네. 이럴 때는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뇌가 필요한 뇌당을 다 공급을 못 해요. 그렇구나. 그럴 때는 알코올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수영 선배님 뭐가 땡기죠? 알코올이 땡기는 한 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채울 수 있는 뇌당의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뇌가 그 이상 몇 배를 쓰면 탄수화물로 하루에 10번을 먹어도 뇌당을 다 공급을 못할 그 지경이 말씀은 네. 술을 먹는 탄수화물은 확 뇌당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술은 우리가 알코올은 바로 이렇게 소화 과정이 거의 없이 바로 뇌당으로 가고 바로 근육으로 가거든요. 네. 예, 탄수화물은 씹어서 당으로 바뀌어서 가는 게 보통 30분에서 뭐 걸리죠. 먹자마자 바로 가는 건 1, 2분이면 가지만 아. 전체가 다 소화되는 게 한 2시간 한참 가까이 걸리는데. 걸리거든요. 일반 음식은 8시간 걸리지만 탄수화물이 가장 빠른데도 불구하고 다 소화돼서 나가는 게 2시간 걸리는데 알코올은 먹자마자 바로 가서 바로 나가버려요. 그 저장이 또 안 되고 그럼 바로 술은 살이 안 쪄야 정상이잖아요. 술 살 잘 안 쪄요. 근데 술도 많이 먹으면 네. 또 술도 간이 분해해서 내보내는 게 또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찐다. 그러다 보니 술 자체의 칼로리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거고요. 그럼 술과 안 찌는 함께 양. 먹는 안 찌는 양. 안주가 또 그건 기본이고. 찌는 거고요. 그럼 술을 먹었는데 살은 안 찌고 딱 얼마 찌냐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 네네. 대체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가요? 일단 수영 선배 술을 끊으시고요. 네. 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운 입은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술을 꼭 드셔야 될 상황이시잖아요. 네. 드시지 마세요. 아니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우리 아니에요? 성분상으로 봐서는 네. 와인이든 우리가 빨간색 안토시아닌, 네, 네. 검정색 보라색 안토시아닌, 네. 요 탄닌 네, 같은 그런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와인을 2잔 이상 마시게 되면 탄닌의 항염 작용보다는 알코올이 더 크게 작용해요. 한 잔이구나. 그래서 예. 한 잔도 꽉 채운 한 잔이 아니라 3분의 1 한 잔.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따르죠. 그죠? 보통 와인 잔에 보통 와인잔에 한 잔, 3분의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 와인잔에 반 정도 따라서 2잔 정도. 아하. 그 정도면 이제 타닌이 작용을 하고 알코올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 경계선. 네. 소주는 소주는 100회 무익하고요. 네. 백해무익. 네, 드시려면 꼬낙 같은 거, 정종은요? 정종 같은 거, 네. 막걸리 뜬 물 같은 거, 네. 뜬 맑은 물, 거 있죠. 맑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곡물 발효인데다가 네. 좋은 영양 성분이 많으니까 네. 그것도 저는 일반 잔에 네. 적정량을 채우는 걸 7할 정도 7할. 채웠을 때 한 잔에서 2잔 정도.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요. 정종잔 따로 있고 왜 술마다 있죠, 다르잖아요. 있죠. 예. 꼬낙잔 네. 따로 있죠.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7할 정도 이렇게 야. 하는 정도만 하셔가지고 한두 잔 정도. 갑자기 술로 가게 아니, 되는 이거 알코올이 작용하기 전 단계 정도까지 드시는 네. 게 좋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메모를 열심히 하세요? 술 강의 저는 하시니까. 아니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왜 하루 일과를 다 끝내놓고 모든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깔끔하게 씻고 그 다음에 제품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정종 같은 거 네. 그거 한 잔을 딱 얼음을 가득 채워서 연하게 그러고 앉아서 한 잔을 딱 먹으면 세상에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승 선배님께서 네. 뵌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워낙 작으셔서 저장 공간이 많이 없는 분이다 보니 네. 이제 탄수화물을 이렇게 에너지로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별로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 근육량이 몸에 비해서 많으시지만 몸 전체의 절대적 총량은 적다. 남들보다는 그렇죠. 많이 적으셔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시간 되면 실제로 직접 당이 당겨요. 그래서 직접 당이 당기는데 체질의 문제였구나. 직접 당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술이라서. 술이거든요. 근데 정종 같은 게 곡주잖아요. 곡주. 곡주죠. 네. 쌀 발효니까. 그렇죠. 수영 선배님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곡주기 때문에 어. 탄수화물의 성질과 알코올의 성질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술 얘기로 너무 가버려서 그러다 보니 그게 보양식. 또 보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저녁에. 아, 네. 그렇구나. 저기 8455님, 새싹님이신데. 안녕하세요. 김문호 원장님 최고예요. 찐팬입니다. 장어즙은 보양식으로 어떤가요? 장어즙. 와. 이 질문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냥도 귀한 장어를 즙으로. 즙으로 드시. 위치하신가 봐요. 네, 0455님 장어즙을 이렇게 질문 주실 정도면 8455님, 예. 8455님. 네, 8455님. 장어즙을 질문 주실 정도면 보양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장어즙은요. 사실 우리 옛날에 운동선수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예. 그 장어가 안 하고잖아요. 바닷장어는 그렇죠, 안 하고 그렇죠. 그죠? 안 하고 바다뱀이라고도 하죠. 네, 그죠? 그렇죠. 뱀처럼 생겼다고.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옛날엔 백사 같은 거 네. 아주 옛날에 운동선수들 실험 선수들 백사 같은 거 먹고 그랬잖아요. 그 과학 먹었다는 얘기도 근데 백사가 있었죠. 너무 비쌌어요. 엄청 비싸요. 소만큼 비싸요. 아. 그때 당시에 사실 장어즙을 많이 먹었었어요. 운동선수들이. 아. 그러니까 대체제로 먹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장어가 특징이 희한한 게 장어가 기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불포화 지방산. 어이구 익선 선배님 딩동대 정보가 너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네. 그런데 또 희한하게 네. 어울리지 않게 단백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보양이구나.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랑 단백질이 같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장어의 단백질이 아. 흑염소 단백질보다만큼도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오, 예, 그렇구나. 터벅 단백질이 아니라 미끌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그러니까 단백질. 흡수가 잘 되고 잘 쓰이고 잘 나갈 수 있게 아. 나가는 것까지 책임지는 그 에너지화해서 다 태워버리는 어허. 고급 휘발유죠, 그죠? 그냥 네. 보통 휘발유가 그러니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어요. 네, 많이 고급 먹어요. 휘발유. 그랬구나. 장어즙 진짜 좋고요. 단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어즙을 달일 때 이 단백질을 끓이게 되면 이게 단백질 변성으로 냄새가 쾌쾌하게 나잖아요. 아, 예. 흑염소도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있는 거거든요. 아. 단백질을 끓이면 무조건 쾌쾌 냄새가 나요. 네. 단백질 탄화 냄새가. 네네.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한약재들을 많이 넣습니다. 네. 근데 한의원에서는 보통 정제되어서 잘 깨끗하게 씻어온 한약재를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짓는 경우에는 이렇게 밭에서 그냥 갖다 쓰게 되면 혹여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잘 예. 참고하셔서 하는 거고요. 아. 장어즙 있죠? 홈쇼핑 많이 팝니다. 그래요? 어렵게 끓이지 마시고 사다 드세요. 홈쇼핑이 뭐가 좋으냐면 QA 팀, 그러니까 품질 관리 팀이죠. 거기에서 아. 공장 시사 다 나가죠. 품질 검사 의뢰해서 검사 성적서 다 받아 놓죠. 네. 위생 성적 다 받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가 더 있고 덜 있고를 떠나서 안전해요. 안전하다. 안전은 안전이 검증된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하사오님 좋은 아니, 질문 저 주셨네요. 잠깐만 네. 새 나갈게. 아니 왜냐면 백사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북한에 관광 다녀오신 분들이 백사주를 많이 네네. 사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잖아요. 네. 백사라는 것 자체가 귀하고 했는데 한번 술을 딱 땄더니 플라스틱 네네. 뱀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들으셨어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넘어가 주세요. 그러네. 아이고. 왜냐하면 그런 생물주는요. 네. 원래는 이제 드시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안에서 부패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 속에 있는데도요? 알코올 농도가 갈수록 옅어지죠. 옅어지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식물로 만든 뭐 산삼주나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를 발효시키고 나서 다 건져내요. 다 건져내고 면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러야 다섯 돼요? 번, 여섯 번 걸러서 작은 찌꺼기까지 아주 작은 메시에다가 다 걸러서 네. 맑은 물만 숙성을 원래 시켜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특히 생물주 같은 경우에는 뱀 이런 생물주, 뭐 도롱뇽주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집집마다 이렇게 기다란 병에다가 예. 세워놓은 그건 진짜 분들 조심해야 많으신데. 되겠네. 전시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문 원장님 말씀드리면 그거 정말 유의해서 네, 드셔야 주의하셔야 합니다. 됩니다. 네. 4663님 그 지금 문자 하나 그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내일 딸 가져다 주려고 삼계탕에 능이 전복 그리고 인삼을 넣을 건데 이건 오, 어떤가요? 고급이다. 능이 전복 인삼. 혹시 삼계탕 가게 하시는 분인가? 이걸 되게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 능이 전복 인삼이 3종 세트입니까? 네. 이렇게 파는 가게가 많이 있어요. 네, 능이백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오, 되게 4663님 되게 조사를 잘 하셔서 아 그렇군요. 네, 만드신 거 같은데요. 완벽한 그런 보양식이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인삼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건 수삼이잖아요. 수삼이죠. 네, 네. 수삼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약재로 쓰는 말라 있는 건삼 인삼하고는 성질이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네. 시중에서 파는 그 긴 인삼은 그냥 넣으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아. 양폭 건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태양에서 양폭 건조를 안 예, 예. 하고 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삼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넣으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물도 네. 들어가서 끓이고 하고 예. 특히나 이제 고기 기름이 나오고 같이 끓이기 때문에 인삼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드셔도 되고요. 열차질도 드셔도 된다. 괜찮습니다. 네, 네. 전복 능이를 넣으시는 건 신의 한 수예요. 네. 네. 그래요? 전복 워낙 잘 하시니까 그건 자취하고요. 네, 능이가 여름철에 말이죠. 네. 능이버섯은 최고의 미네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 아. 링거 맞으러 가면 15만 원짜리 이상 좀 비싼 거 있죠. 그죠? 네, 네. 그거 맞는 느낌으로 능이를 넣으시면 돼요. 능이가 여름에는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능이 이송이라 그러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일능이 이송이. 아. 네, 송이보다도 더 쳐주는 게 능인데 능이가 재배가 많이 되지만 재배 능이도 괜찮아요. 아, 괜찮고 네. 자연 능이는 북한산 자연 능이 진짜 비싸거든요. 네. 백두산 거 네. 그냥 재배 싼 거 쓰시면 그거는 됩니다. 플라스틱 네.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 우리 정 선배님. 네. 되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인삼을 이제 근인삼을 약재를 사서 쓰실 경우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네. 위에 뇌두 있잖아 딱딱한 거죠. 네. 뇌두를 네. 따서 드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뇌두가 인삼 몸뚱이에 박혀 있어요. 네. 뿌리, 뇌두 네. 뿌리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삼 몸뚱이 위에 있죠. 네, 뇌두가 박혀 있던 곳을 1cm를 잘라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머. 뇌두가 박혀 있던 곳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왜 뇌들 먹으면 안 돼요? 뇌두가 이제 독성이 있어요. 맹열 독성이 있어서 아. 뭐 신경계 독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식도가 좀 많이 충혈된다든지 위장이 좀 뒤집어진다든지 혈압이 있는 분들은 수영님 같은 게 이제 네. 혈압이 좀 더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네네. 있어서 뇌두는 웬만하면 떼고 드시는 그래서 거죠. 뇌두를 항상 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디서 뇌두를 보면은 떼시고 네. 뇌두가 박혀 있는 인삼 몸뚱이도 1cm는 아, 잘라내셔야 돼요. 1cm를 그건 잘라야 되는구나. 산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근데 예. 산삼은 잘라내기가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우니까. 예. 차로 끓여 먹으면 되지 않을까? 말려서. 예, 차로 끓이기에는 산삼이 너무 아깝죠. 아니 근데- 뇌두만 뇌두. 예, 그렇죠. 뇌두를 자르셔가지고 네. 뇌두 있지 않습니까? 1cm를 자르시면 테두리를 싹 잘라서 드시면 돼요. 아. 가운데 뇌두 뿌리만 버리시면 됩니다. 아, 요새 산양산이 좀 많아서 그 임신 중에 산삼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써도 괜찮은데 이제 네. 한 의사분이 이제 진맥을 하고 직접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 진맥을 하잖아요. 네. 잘 안 하지만 진맥을 하고 쓰시라고 하면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산양삼은 사실은 산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질이 상당히 약하고 오히려 인삼보다 산양삼이 약한 성질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수삼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아. 산양삼 까내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네. 되거든요. 네, 드셔도 네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삼부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네, 없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열이 많아서 그런가요? 열도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먹은 건 애한테 다 가기 때문에 태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애기들은 주먹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주먹만 하면 뭐 작은 몸뚱이가 네. 예, 산삼 뇌두, 인삼 뇌두를 받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혹시나. 방지해야 되니까 아이, 그럼요. 항상 안전. 더군다나 임산부는 더더군다나 아이, 그럼요. 그럼요. 주의해야 된다. 질문이 많았는데 하나만 더. 네네. 2779님. 천연사과 식초. 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걸 물에 희석해서 식전에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데 맞습니까? 하셨는데.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아, 네.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식초가 이제 새콤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몸속에서 작용을 할 때는 알칼리로 작용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네. 이런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이 참 신기해서 알칼리로 작용을 하면서 알칼리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아. 항산화 작용이라 그러죠, 그죠? 네. 산성을
해독 하는 건 염기성이잖아요. 그죠? 예. 알칼리 맞아요. 예. 중화되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를 많이 조절해 주고요. 혈압이나 또 혈관 질환 윗대 있으시면 식초를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주의하실 점은 아침부터 공복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진하게 드지 올라옵니다. 말고. 아, 조심하시고. 올라와. 희석시켜 좀 아, 먹어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진짜 빨라요. 벌써 끝났나요? 희한하다. 근데 정신적으로 충전이 다 됐어요. 네. 잠 깨셨죠? 네네. 자, 잠 깨십시오. 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네, 면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문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언제 나오실 거예요? 네, 또 스케줄 맞춰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DJ 시켜주세요. 매일 나올게요.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